제5강 노년에도 쓸모있다 가치를 만드는 삶.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은퇴, 시기 혹은 쓸모가 다한 시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경제적 생산성이 줄어들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끝나며 자녀들도 독립하고 나면 마치 사회로부터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무엇보다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를 소외의 시간이라 부르는 것도 어쩌면 그런 정서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노년이란 그런 시간일까요? 이 강의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노년기를 바라보려 합니다. 노년은 결코 퇴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며 가장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마침내 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 겪어봐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존재하죠. 그 경험들은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삶의 지혜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귀한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뒤로 빠져야 한다, 조용히 사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식의 오래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노년 세대가 스스로를 숨기고 작아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며 조용히 살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적 무대에서 아예 자신을 지워버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충분히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오히려 노년기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시간은 있지만 통찰이 부족했고 중년엔 경험은 있으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둘을 모두 갖춘 시기입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도 있으며 무엇보다 인생을 한층 더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단순히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본질적인 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시기에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누구나 하나뿐인 인생, 여정에서 직접 체득한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노년기의 삶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퇴직자, 고령자, 노년층이라는 수동적 명칭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경험의 조언자, 지혜의 나침반, 관계의 중재자라는 능동적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로서 가족과 지역 사회 안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제도나 외부의 도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삶이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다시 시작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쓸모있는 삶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노년기에 어떤 식으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생산성이 아닌 존재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노년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발견해 봅시다. 이 시간은 단지 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호강 노년에도 쓸모 있다 가치를 만드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가치 재발견. 우리는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든 내 삶은 과연 의미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이러한 물음은 더욱 깊고 자주 찾아옵니다. 과거에 달려오듯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과 달리 노년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정서적 여백이 생기고 자연스레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 성찰의 과정이야말로 노년기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출발점입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이제는 할 일이 없다는 소극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인생의 풍경을 다시 음미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실패와 성공, 만남과 이별, 기쁨과 고통은 그 자체로 인생의 교과서이며 누구에게도 없는 고유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흔적들을 되짚어보는 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 나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했던 일들에서 어떤 보람을 느꼈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시켰는지, 어떤 선택이 내 삶의 흐름을 바꾸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근본적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노년은 경험의 전성기입니다. 사회는 종종 젊고 빠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은 진정한 통찰은 오랜 시간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판단력 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통과하며 축적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야말로 지금 세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단순히 무슨 일을 했다보다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가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만의 고유한 철학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 이는 곧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조언이자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예컨대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다면 단순한 육아의 기술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면 성과를 내는 방식뿐 아니라 조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 갈등을 풀어가는 법, 후배를 성장시키는 법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품게 됩니다. 또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배운 인내심과 회복력은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은 과거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도움이 되었다는 성취감을 넘어서 나는 아직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자기 확인의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심리적 토대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떤 경험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곧 삶의 연장선에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가치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지역사회에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내가 가진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인은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이제는 활동적인 노년, 기여하는 노년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년퇴직이 곧 사회적 퇴장이었다면 지금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하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졌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결국 노년기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이자 나는 여전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타인에게 전염됩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 역시 당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다시 의미를 갖고 관계는 회복되며 존재의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질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진짜 노년기의 가치이며 인생 후반전을 빛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사회적 기여. 노년기의 경험과 지식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평생을 통해 쌓아온 통찰, 기술, 인간관계의 노하우는 젊은 세대나 공동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종종 이 귀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젠 나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노년이야말로 가장 활발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멘토링 활동. 삶의 지혜를 전수하다. 노년기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 산업, 전문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들에게는 교과서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본 사람의 목소리를 원합니다. 실패했던 경험, 다시 일어섰던 이야기,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이론서나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기업인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들려주는 것, 교사로 평생 일해온 분이 젊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마주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것, 혹은 직장 내 정치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지나온 사람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모든 것이 멘토링의 핵심입니다. 멘토링은 일방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듣고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 노년은 고립되지 않고 젊은 세대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하는 노년이 되는 길. 많은 노년층이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공허감을 경험합니다. 수십 년간 일과 직장에 묶여 지내던 일상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하루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 말입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경로당에서 건강운동을 지도하는 할아버지, 동네 환경 정화 활동을 주도하는 시니어, 단체 혹은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습 자원봉사자까지. 그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죠. 이러한 자원봉사는 단순히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봉사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며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지식 공유. 글쓰기, 강연, 콘텐츠 제작.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배운 교훈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지금처럼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된 시대에 특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요즘은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해 10만 구독자를 넘긴 시니어 유튜버들, 인생 에세이를 브런치에 연재하다 출판까지 이어진 시니어 작가들,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분들 등
많은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자기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로 볼 때 세대 간의 단절을 메우는 통로가 되며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젊은 세대는 여전히 노년에 대해 막연한 불안이나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사회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넷째, 작은 역할이 만드는 큰 변화. 모든 사회적 기여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역할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웃을 보살피는 일,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서 꾸준히 얼굴을 비추며 말벗이 되어주는 일, 혹은 혼자 사는 이웃에게 따뜻한 반찬을 나눠주는 일 등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흔히 쓸모있다고 느끼는 것은 거대한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필요함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기여를 위한 자기 관리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거나 육체적으로 지나치게 지쳐 있다면 기여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회복력을 키우고 건강을 잘 돌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희생자의 마인드로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는 어디까지나 기쁨과 보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기여의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처럼 노년기의 경험과 지식은 사회에 실질적이고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노년기를 가장 찬란하게 빛내주는 힘입니다.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의 수용. 노년기는 단순히 과거의 삶을 마무리 짓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청년기와 중년기 동안 우리는 직업, 가정,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러한 기존의 역할에서 점차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첫째, 자기 수용과 변화된 현실의 인정.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체력은 줄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며 주변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축소됩니다. 이전처럼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매일의 생활 루틴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때로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전의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변화한 모습 속에서도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고 느려진 걸음에는 여유와 사색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수용이란 이런 변화된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기 수용은 곧 자기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강력한 내적 자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과거의 성취나 직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의 재정의. 노년기에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의 이동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녀 양육의 중심에서도 벗어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년층이 손주 돌봄이나 가족 내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의 존재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세대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참여는 노년기에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인복지센터 활동, 동호회 모임, 교회나 사찰의 봉사활동 등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회적 역할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의 말벗이 되어주는 일, 동네 아이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일, 동년배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 이러한 사소한 관계의 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셋째, 평생학습과 자기성장의 지속. 흔히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에도 배움의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에 더 큰 활력을 느낍니다. 학습은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독서, 온라인 강의,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의 수업 참여 등 접근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노년층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평생학습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줍니다. 자신이 배워가며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주체로서 더욱 뚜렷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학습은 또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줍니다. 이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력감이나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 활동을 촉진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치매 예방이나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넷째, 새로운 정체성으로의 전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과거의 정체성에 너무 집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였다라는 과거형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쉬운데 이는 현재의 나를 희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환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직업 정체성 대신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의 역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퇴직한 교사가 아니라 나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 수용은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새롭게 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노년기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변화도 동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면 노년기를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며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 노년기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단지 늙어가는 시기로 생각하며 이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단지 나이가 많아져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려움과 도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도 높여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불안감을 줄이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또한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당뇨병,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고가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 노년기는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 건강 문제,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요소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도 노년기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것은 명상과 요가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깊은 호흡과 함께 명상을 하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요가는 신체를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요가 수련은 근육 이완, 혈액 순환 개선, 심리적 안정 등을 도와줍니다. 또한 요가는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한 운동이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신체의 긴장을 풀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켜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소통 역시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지지망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소통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증진 활동.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창의적이고 인지적인 활동들은 뇌의 활성화를 돕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독서나 퍼즐은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기도 하며 문학 작품을 통해 감성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퍼즐과 같은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은
사고력을 키우고 기억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도 여전히 자아를 표현하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적 활동은 감성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또 다른 중요한 정신 건강 증진 활동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는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 역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자존감을 높이며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관리, 정신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 노년기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노후 준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단연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가 좋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흔들린다면 삶의 전반적인 안정감과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에 겪는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경제 문제를 꼽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생계비 부족을 넘어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노년기는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끊어지고, 반면 의료비나 돌발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립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노후 경제 준비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연금과 저축의 효율적인 관리, 소득의 다각화, 생활비 절약과 재정 운영, 능력 향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금과 저축 관리. 노후 준비의 기초. 체력 노후 재정의 기초는 단연 연금과 저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3층 체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연금의 정확한 액수나 수령 시점,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은퇴 후 연금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종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상 수입이 월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 계획을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원하는 생활 수준을 반영한 적정 생활비를 구분해서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월 150만 원이고 여행이나 문화생활까지 포함한 적정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을 어떻게 보완할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보험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위험 성향과 노후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좇는 투기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정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금융 지식이 필요하며 여의치 않다면 재무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은퇴 510년 전부터는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자산 구조를 재조정하는 사전 리모델링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집을 오래 쓰기 위해 미리 보수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소득 다각화 현역으로 남는 또 다른 방법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전통적인 노후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활동 가능한 만큼은 소득을 창출하며 살아가는 적극적 노후가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노후 소득의 다각화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본인이 가진 직업적 전문성을 살려 자문, 강의,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본인의 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엔잡 또는 사이드잡 취미를 수입원으로 전환하거나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판매, 수공예품 제작 등 비교적 유연한 방식의 부업 활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형 임대사업, 여유 자산이 있다면 부동산, 소형 임대업이나 상가 공유, 주차장 임대 등 소규모 사업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재택근무 시대 변화에 맞춰 온라인 기반의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나이와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 고객 상담, 자료 편집, 데이터 입력 등의 일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소득 활동은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당 몇 시간만 일해도 심리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추가적인 소득도 발생하는 만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비와 재정관리 쓰는 능력이 곧 자산이다. 노후의 경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히려 수입보다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비 습관이나 계획 없는 지출로 인해 재정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선 노후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출의 구조와 매달 나가는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등 변동비, 식비, 유틸리티 등 여가비, 여행, 취미 등로 나누어 파악합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소비 항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 사고, 가족의 긴급 상황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급작스러운 지출에도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가계부 작성 습관화, 매일 또는 매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소비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계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이 가계부뿐 아니라 모바일 앱이나 엑셀 등을 활용한 디지털 가계부도 유용합니다.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족 운영,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성 유지, 부모 부양 문제 등 가족 간의 경제관계도 중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아래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가족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소비 철학 세우기, 노년기에는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절약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비를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새로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가 커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노년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 속에서 축적한 지혜와 경험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앞부분이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노년은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궤적에서 얻은 교훈과 지혜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역할 수행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인생의 안내자, 지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은 노년기의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존재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또한 노년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하고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직업, 사회적 지위 역할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 학습,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은 스스로에게도 큰 보람을 주고 동시에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결국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시기는 퇴장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낼 필요도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가치를 창조하고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5강 노년에도 쓸모있다 가치를 만드는 삶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